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저 이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책 선정을 소율 학생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친구가 읽는 것을 보고 읽고 싶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책이 많이 두꺼운데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네. 사실 저한테는 이번 책이 약간 도전스러웠는데 두께도 두껍고 그리고 기한도 이제 녹음을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정해져 있어서 나오는 용어들도 생소하고 물고기 종류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F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느릿느릿 읽다가 시간이 다가오니 나중에서야 이제 꿈에서도 해저 이만희가 나와서 저를 쫓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읽어나가다 보니까 전 사실 이 책의 재미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에 되게 놀랐는데 이런 기분으로 책을 완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자기소개하면서 느낌을 한번 공유해볼까요? 저는 윤시우고 저는 이 책이 약간 해저를 아직 잘 개발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는 해저를 탐험하는 걸 보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또 물고기 종류를 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모험하는 부분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지우이고 이 책을 읽을 때 반에서 친구가 좀 재밌다고 추천해줘서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두껍다는 느낌이 없었나요? 많이 두꺼웠어요. 많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율입니다. 저는 친구가 학교에서 읽는 것을 보고 읽고 싶다고 느껴서 읽게 됐는데 처음에는 읽는다고 한 게 후회가 됐다가 조금 읽으니까 재밌어서 쭉쭉 읽혔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책을 접하기 전에는 작가 조사를 먼저 하는 편인데 혹시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저는 82권의 세계일주를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짧은 책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또 사실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약간 예언자스러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굉장히 정보력도 굉장하고 그리고 상상력도 굉장하고 전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알고 나면서 이 작가의 팬이 돼서 이 작가의 다른 소설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목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이만리가 사실 잘못된 5번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만리가 아니고 지구에 2번 정도 도는 그저 해저 20만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만리 하다 보니까 이걸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이 물건이나 아니면 인물에 대해서. 저는 용감하지만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네모 선장이 흥미가 갔습니다. 네모 선장이 책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을 다 장수왕에다가 완벽하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또 인간을 향한 증오심을 갖게 된 사건도 더 자세히 알고 싶기 때문에 네모 선장의 흥미가 갔습니다. 근데 저는 네모 선장을 1권 읽을 때는 저도 네모 선장이 인간을 되게 싫어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인도인을 구해주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의구심도 약간 들었는데 시훈 어땠어요? 저도 인도인 구해주는 장면에서 약간 그래도 네모 선장이 완전히 막 인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마지막에 영국 사람들 배를 그냥 침몰시키는 걸 보고 거기에 책에 약간 나왔듯이 영국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모 선장은 왜 인간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었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둥이빠샤님은?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안
알려주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하는 장면이 몇 번 언급된 거 보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가족을 가장 중시하는데 그게 잃게 돼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다른 곳에 좀 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추측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율이 학생은 가장 좋았던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이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이 네드랜드였어요. 오. 왜냐하면 네드랜드가 좀 말을 거칠게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솔직했던 사람 같아요. 난 탈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계속 표현하고 뭐 이렇게 꽉꽉 눌러놓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바로바로 표출할 수 있는 점이 되게 멋있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지우는 좀 어땠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노틸러스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노틸러스호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전기 잠수함이고 그 48시간 만에 지중해를 건널 수 있을 만큼 빨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석탄을 사용하던 시기에 전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배를 잠수함을 움직인다는 것도 되게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 도입부 부분에서 괴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일간지나 뉴스 같은 데 많이 실리잖아요. 친구들은 괴물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괴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외계인이 저희를 봤을 땐 저희도 그런 괴물일까요? 그래도 도구들을 사용해서 막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니까 뭔가 그래도 괴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율 학생 생각은 어때요? 괴물은 있을까요? 지구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괴물이 그럼 다른 행성이나 뭐 다른 어떤 곳에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괴물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율이가 생각하는 괴물의 이미지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긴. 이상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거? 그 지우 학생은 어때요? 괴물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직 가보지 않은 우주 어딘가에라도 괴물이 있을 것 같아요. 둥이빠샤님 생각은 어떠세요? 괴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상상 속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무서움, 존재를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좋은 건 저희가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제 좀 공포 욕심에 갔거나 무섭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걸 괴물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실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괴물이 아니라 또 명칭이 주어지겠죠. 이름이 그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처럼. 저도 괴물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무섭고 거인스럽고 이런 괴물이 아니고 그냥 나랑 다르게 생긴 사람을 우리가 괴물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선장이 굉장히 해저를 탐험하면서 진주도 수집하고 뭐 책들도 엄청 많이 수집하고 희귀한 책들을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수집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내가 꼭 수집할 거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선재로 말하자면 여행 갔다 온 곳에 기념품, 뭐 자석, 책갈피, 연필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어요. 어디를 보통 다녀왔나요? 뭐 예를 들면 경주에 그는 첨성대 뭐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자석이나 아니면 금관총 막 그런 거에 금관이 달린 막 연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모으고 있어요. 제가 만약 성인이 돼서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한다면 그때 각 나라의 뭐 문화, 전통 인형이나 이런 걸 모으고 싶어요. 저는 모으는 거는 따로 없고요. 좀 모은다기보다는
책 같은 거를 잘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모으지는 않더라도 사고 나면 저는 물건을 잘 버리는 편인데 근데 책을 버리는 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지우 학생은 어때요? 저는 나중에 다른 곳도 가고 깊은 바닷속도 갈 수 있다면은 조개 껍데기들을 좀 모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해저 이만희 책에서 종이 껍데기나 이런 종류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장호항에 가서 뭐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스노클링을 한번 해봤었어요. 스노클링에서 뭘 봤어요? 스노클링에서 바다 물고기랑 뭐 산호초 막 그런 것들을 봤어요. 느낌은 어땠어요? 뭔가 요즘에 그렇게 막 보지 못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 말고 다른 물고기들도 봐서 신기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소율이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저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다른 있어요. 나라까지 가서? 어땠어요, 기분은? 되게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좋았고 다양한 식물이나 생물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먹이 같은 것도 주고 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배 타고 어디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스노클링을 끼고 그냥 낮은 데서 한 거라서. 홍익바샤님도 경험이 있으실까요? 바다 중간에 내려줘서 그 바다 안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서 상상했던 뭐 미모나 그런 예쁜 물고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산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기회는 됐었어요. 저는 잠수함하고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스노클링은 이 올해간 제주도에서 했고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때는 바닷물이 조금 차가워서 조금 추웠고 잠수함은 좀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큰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가 어릴 때서부터 그렸던 해저 도시의 모습을 이분은 질베르는 벌써 200년 전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혹시 나한테 주입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미래에는 약간 우주의 도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주 그래도 태양계에 그 화성 그쯤에 있을 것 같아요. 화성 그쯤에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뭔가 우주니까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워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지구 안에서만 생각하자면 하늘에도 도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서서 손을 뻗으면 구름이 닿는 그런 세상. 우리 지우 학생은요? 저는 우주의 화성 도시가 미래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화성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돔 같은 걸 씌워서 공기를 돔에서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달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 상황인데 저 노틸러스호가 막 남극에 갔을 때 그 빙하의 속에 갇혔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막 어떻게 막 지금 산소도 막 부족하고 막 압력 때문에 막 죽을까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고 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율이 학생은요? 저는 숨 쉬지 못해서 죽을 상황에서 콩세이와 네드랜드가
박사에게 자신의 산소를 나눠주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1권에서 갑자기 박사랑 네드레드랑 콩새우가 중간에 육지로 한번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 바닷속에서 하지 못한 고기도 새도 잡고 동물도 잡고 뭐 하는 부분이 조금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일행들처럼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그 여행은 굉장히 나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굉장히 뭔가 멋질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가려고 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가고 싶은 여행 갔다가 평생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다는 생각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인생에 한 번 도전쯤은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한 번 가봤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할 것 같아요. 먼 곳에만 안 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먼 곳에 갈지 안 갈지. 근데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 지우 학생은 어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여행이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여행을 하게 된 크게 세 인물이 있거든요. 콩새우랑 그렇죠. 그리고 박사랑 네드랜드랑. 네드랜드인데 이 세 명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예를 들면 박사는 이 기회를 정말 즐겁게 자기의 기회로 봤었고 콩새우는 자기의 의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쵸. 상대방은 박사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네드랜드는 싫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선택할 수 없는 건 그 배 안에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여행 기간을 견뎌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같은 상황, 같은 시간 안에서 행복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저는 뭐 처음에는 아로낙스 박사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갈수록 네덜란드처럼 좀 빠져나가고 싶다. 이제 좀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박사처럼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서 옷도 제공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가끔 그렇게 얼음 속에 갇히듯이 그렇게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을 땐 진짜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지우 학생은 어때요? 저는 박사처럼 좀 재미있게 그냥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고 뭐 많은 것을 구경하고 뭐 보고 뭐 알 수 있으니까 계속 즐겁게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네드랜드일 것 같아요. 제 타입은. 이게 불명확한 미래를 보면서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저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서 탈출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나 이 얘기는 하고 싶어. 아니면 친구들한테 요거 한번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막 사람들이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뭐 빙하에 갇히기도 하고 뭐 저번에는 갑자기 그 암초에 부닥쳐서 막 그게 한 명이 그 목숨을 잃었잖아요. 조정하다가.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거대 문어에게 끌려나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짜 노틸러스가 안전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 네모 선장이 겁주려고 한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해요. 저는 노틸러스가 안전하기는 한데 그것은 그냥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잠수함이 잘 만들어져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다고 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간단하게 한마디 한 문장씩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저는 이 책은 뭔가 혁신적이면서도 아직 그래도 부족함은 또 있는 그 잠수함을 딱 표현한 게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읽을 때는 약간 걱정이 되고 제가 다 이거를 읽을 수 있나 걱정했는데 막상 읽고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 읽으니까 뿌듯하고 뒷이야기가 없음에도 또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의 작가가 그때 당시에는 잠수함이 없었는데 잠수함을 생각해낸 게 신기하고 또 그 잠수함이 또 전기로 가는 게 그때는 석탄을 썼을 텐데 전기로 그 상상한 게 좀 재밌었어요. 그 놀라고 재밌었어요. 저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저희도 읽기 벅찬 이 두께가 이게 한 700~8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다 읽어낸 우리 친구들한테 잘해냈다는 거를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진짜 싶어요.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훌륭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온다면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같은 작가의 그 신비의 섬이라는 신비의 섬. 책을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 신비의 섬에는 그 네모 선장이 그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 영국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읽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네모 선장의 비밀이 다 풀어져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훈이 있어요? 저는 보물섬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물섬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재밌었고 그때 원작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원작으로 같이 읽고 싶어요. 네. 한번 큰 도전이 또 되겠네요. 그러게 원작을 읽은 아이들의 도전이 이 책을 읽어서 원작에 대한 재미를 애들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두꺼운 원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원작들은 이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책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책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네.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